자주 들었는데도 제일 좋았던 말이 재밌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너 글 너무 재밌다.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냥 글 재밌게 읽었다는 말이 제일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이스라입니다. 일간 이스라를 발행하는 사람이고 해엄 출판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1992년에 태어나서 열심히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년기 때는 쑥스러움이 너무 많아서 말을 잘 못했고,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글을 쓰게 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달변이어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잘 해소되는 사람은 굳이 아쉬움이 남지 않잖아요. 근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 후회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후회하는 사람이나 아쉬워하는 사람이 일기를 쓰게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도 후회로 가득 차는 일기를 쓰는 어린이였던 것 같고, 청소년기 때는 그때도 일기를 역시 많이 썼습니다. 대안학교에 다녔는데 대안학교에는 글을 쓰게 시키는 활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학생들을 존중하면서 좋은 질문을 건네는 수업이었다고 기억을 해요. 보통 어른들끼리 주고받을 법한 질문, 되게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아주 정중하게 건네주셨던 선생님이 계셨고, 각자의 글쓰기 개성을 존중하고 또 즐겁게 비교하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과제를 내면은 이름을 가린 채로 선생님이 막 섞어요. 그러면 누가 뭘 쓴 건지 모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름을 가려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장의 스타일 때문에. 고유한 글투? 그런 점에서 제가 어떤 개성이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글쓰기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다시 생각해보지 않았을 문제들이 너무 많고, 누군가에 대해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 훨씬 함부로 말하거나 간단하게 단정지었을 거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글을 쓰다 보면은 계속 다시 심사숙고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내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계속 다시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전과 달리 부지런하게 사랑하게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글쓰기가 엄청 고된 노동이니까 그냥 생활이 부지런해져서 마음 안팎으로 저를 부지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매일 쓴 글을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저는 중간 매체 없이 제가 글을 보내면 수많은 피드백이 다음날 오잖아요. 이를테면 뭐 어제 보낸 글이 너무 재밌었다, 혹은 너무 눈물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너무 재미없었다, 왜 당신 뭐 그렇게 썼냐, 혹은 뭐 여러 가지 악평도 오기 때문에 구독자 응대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그것은 마치 콜센터에서 직원이 근무하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서 누군가를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는 가장 적응이 안 되고 힘들었어요. 자주 들었는데도 제일 좋았던 말이 재밌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너 글 너무 재밌다.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냥 글 재밌게 읽었다는 말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재밌게 읽었다는 말을 들으려고 계속 일하고 있다는 생각 합니다. 재밌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거니까요. 기후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루고 싶어요. 사실 환경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일 것이고, 다가올 기후재난에서는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세상에서 사랑을 하고 뭔가를 꿈꾸고 농담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 탐구하고 싶고, 그리고 저의 장애인 친구들, 퀴어 친구들, 동성애자 친구들, 뭐 트랜스젠더 친구들, 논바이너리 친구들 같은 성소수자의 삶이 제 글 속에서 매우 건강하고 명랑하게 들어오는 세상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 다루고 싶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되게 무거운 주제들인데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매력적으로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무사히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고요. 작가 생활도 가늘고 길게 오랫동안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